화장실 가시려고요? 아유, 아니요. 속이 답답해서. 이렇게 해드릴까요? 고맙소. 잠이 안 오세요? 자다 깼어. 죽지도 않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년 넘게 병원을 드나들었다오. 그 바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 장가도 못 드리고. 덜은 눕혀드릴까요? 그래 주겠소. 절 잡으세요. 주무세요. 새벽 4시도 안 됐어요. 이거 뻔뻔히 신세를 져서 어떡하나. 저희 어머니께서요, 말벗이 생겼다고 좋아하세요. 나도 그렇소. 저녁에 올 거요? 네.
가서 주무셨군요. 습관이 돼서요. 저희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조금 전까지 잘 주무셨어요. 아프다고는 안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댁에 가서 주무세요. 어차피 제가 병실에서 밤새우는 거 그냥 아닙니다. 여기가 편해요. 직장에 가서 좋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세수하고 머리 좀 감고 또 한숨 잡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쉬세요. 추운데 왜 밖에 나와 서 있어, 은수야? 엄마 기다린 거야. 엄마가 될게. 엄마 힘들잖아. 우리 은수 효자네. 병원에서 밤새우고 시장 들었다 오는 거야? 장사해야지. 오늘부턴 내가 병원 가서 밤새울게. 넌 잠이 많아서 안 돼. 아유, 언니가 뭐 초인이요? 그러다 쓰러져. 은수나 잘 봐. 내 걱정은 마세요, 엄마.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는데. 언니, 얘가 왜 이렇게 똘똘해? 누굴 닮아서? 엄마 닮았지? 아유, 그래, 장하다. 제가 할게요. 시세 아주머니. 됐어. 어제는 얼마나 팔았니? 아주머니 들어가시고 브라우스 2개 팔았어요. 너무 늦게까지 문 열어놓지 말고 일찍 들어가. 전 괜찮아요. 집도 가까운데요, 뭐. 참 아줌마. 응? 어저께 저녁 때 이상한 손님이 다녀갔어요. 남잔데요. 가게 안을 휘 둘러보더니 그냥 나가버리지 뭐예요? 그런데 뭐가 이상해? 여자 옷만 파는 줄 모르고 잘못 들어갔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줌마를 찾았어요. 말? 반말로요? 지인 아줌마 없냐? 그러지 뭐예요? 그래서? 안 계시다고 했더니 절 아래 위로 훑어보곤 그냥 나가버렸어요. 누구시냐고 안 물어봤어? 아유,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뭐 시비거리 없나 찾는 사람처럼 뚫레뚫레 하면서 눈을 부릅뜨지 뭐예요? 짐작이 안 가세요? 누군지? 글쎄. 좀 드셔보세요. 새우하고 야채 넣고 끓인 거예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미안하긴요. 그런 말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 병원밥도 오래 먹다 보니. 자, 그럼
내 염체 불구하고 받아 먹겠소. 많이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안으로 들어오구려. 거기 서 있지 말고. 효자 아드님 두셨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직장일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서 밤새고 그러겠어요. 자식도 다 소용없죠. 저 편한 것만 찾고. 아이고 따님은 어떻고요? 딸 자식은 그렇다 치고요. 들어와서 좀 앉아요. 네. 이웃 사촌이라고 내가 아주 단단히 덕을 본다. 신세를 다 어떻게 갚을꼬. 고맙습니다. 인사성도 발고. 얘가 효자는 효자죠. 지혜미 병 구원하느라고 장가들 생각도 안 하지 뭡니까. 어머니. 올해는 꼭 장가도 드리고 해야 할 텐데 내가 혹처럼 달려 있으니. 오늘은 댁으로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병실엔 못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세우는 김에. 집도 멀고 집에 가봤자 잠도 안 오고요. 좀 앉으시죠. 올라가 봐야죠. 예. 담배를 많이 피우시나 봐요.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갑 정도. 여기 앉아서 별로 할 일도 없고요. 어머님이 꽤 오랫동안 편찮으신가 봐요. 네. 어머님이 여기서 이러고 밤새우니까 선생님 걱정을. 예,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으신 편이죠. 그땐 직장도 그만뒀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희 어머님이 저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손이 귀한 집이라 어머니가 서둘러서 저를 장가를 드렸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누가 옆에 꼭 있어드려야 하는 건데 집사람이 뭐 정이 들기 전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질색을 했어요. 어머니 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방문을 열어보는 것도 꺼리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마디 해줬더니 갈라서자고 하길래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붙잡아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어머님이 자꾸 저를 총각이라고 내세우셔서 좀 거북하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별 말씀을 다 드렸군요. 아니에요.
은수가 아들 이름입니까? 낮에 두 분이서 심심하시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시나 봐요. 아침에 병실에 올라왔더니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읽고 쓰고 다 그런다면서요? 네. 영리하군요. 아버지 없이 키우니까 욕심이 나나 봐요. 시간이 나면 붙들고 앉아서 자꾸 가르치게 돼요. 제 욕심이죠, 뭐. 보상 심리 같은. 그만 올라가 봐야겠어요. 네, 그러시죠. 제가 쓸데없이. 좀 댁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 밑에서 선잠 주무시니까 위에서도 걱정이고요. 혼자 고생하시는데요. 저 어머니. 이것 좀 받아. 예. 아니, 낮에 웬일로 들렸냐? 예. 저 회사 일로 요 근처에 온 김에 퇴원하셨나 보죠? 그 댁은 많이 나오셨나 보더라. 시골집에 내려가서 가까운 병원에 통원 치료 오겠다고. 어여 회사에 가봐. 어머니가 섭섭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그 참한 여자던데 예? 어쩌다 아들까지 있는데 이혼을 했는지. 저 편히 누우세요, 어머니. 누우세요, 어머니. 눕기는 이젠 다 나았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안정하시라고 했잖아요. 자, 어지러운 것도 싹 가시고 기운이 펄펄 난다. 하루 이틀 쉬고 집으로 내려가마. 할머니, 이젠 안 아프세요? 오냐, 할머니 다 나았어. 할머니, 앞으로 건강하세요. 오냐. 내가 퇴원을 해버렸으니 그 양반이 큰일 났구나. 그 양반은 거동이 부자유스러워서 내가 옆에서 거들어줘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병원에 내 옆에 입원해 있는 아주머니가 가족이라고는 아들밖에 없어. 환자가 모두 여자들 뿐인 병실에 남성네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잖니. 왜요? 남의 눈치 보이잖아. 젊은 여자들도 누워있고 그러는데.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러네요. 누가 어떤 남자분이 두고 갔어요. 그때 왔다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왔었어요. 편지 써놓고 갔는데요.
다리 좀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니? 어머니야. 아이고 시원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잠깐 나가주세요. 저 여기 이렇게 돌아 앉아 있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잠깐 자리 좀 비켜주세요. 제가 저- 할게요. 나가 계세요.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 섹시 왔어.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요. 궁금하시다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응. 아이고 시원하다. 나가 계세요. 아 예.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지 말라고 썼더군요. 명자 씨의 과거와 제 과거를 똑같이 지워버리면 공평한 거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까? 새로 시작한. 나 좀 있으면 봐. 할머니 링결병이 약이 다 떨어지면 주사기를 빼드리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안 춥니? 아니요. 아저씨는요? 난 좀 추운데. 저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은수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저씨는 은수하고 친해지고 싶거든. 아빠 대신요? 이모가요 아저씨한테 잘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아저씨가 우리 아빠 돼주신다고요. 아저씨, 어? 저 좀 업어주세요. 그래. 자. 얘 내려. 은수야. 아유 내려. 아, 싫어. 괜찮습니다. 내려주세요. 괜찮아요. 아니 얘가 버릇없이. 은수야. 아유 내리라니까. 내려.
좋으니? 정말 아빠 해도 괜찮아? 응, 진짜 아빤 돌아가셨잖아. 죽은 사람 만나? 왜 이렇게 놀래? 자, 너 나가서 마시고 좀 살아. 귀 먹었냐? 아줌마. 갔다 와. 자. 주민등록이 온양으로 돼 있더구만. 그래서 난 처갓집에 내려가 살고 있나 했지. 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왔더니 없더구만. 그래서 그 다음날 내 다시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부산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왜 찾아오셨냐니까요? 기가 막혔어. 뭐라고요? 아니 5년 만에 만난 서방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전하시네요. 그 불량스러운 건. 당신 내 성격 잘 알잖아.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껄렁껄렁하게 나가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는요. 당신은 이미 5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랬어? 네. 그러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여보, 나가세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이봐 저 화난 척 하지 말고. 저 결혼해요. 누구하고? 누구 마음대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어엿한 남편을 놔두고. 남편이요? 그래, 이 박관호가 김명자의 남편이 아니란 말이야. 은수일로 양평동 집에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했어요. 은수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 호적에 좀 올리게 해달라고요. 어차피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서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되지만 은수는 박씨 집 자식이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군요. 나한텐 그런 손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찾아왔잖아. 저 이제 은서 출생신고도 하고 당신은 내 호적에 올리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젠. 은수는 내 손으로 키우겠어요. 아니 누구 자식인데 누구 손으로 키우겠다는 거야? 당신은 아버지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왜 없어? 내 자식인데. 엄연히 내 자식인데. 재혼하겠다고? 좋아.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은수는 안 돼. 은수는 내 손으로 키우겠어. 내가 이렇게 버젓 살아있는데 왜 은수를 의부 자식을 만들어? 미안해. 당시 과격하게 나오니까 나도 나오는 대로 내뱉은 거야. 봐, 괜히 헛소리지? 재혼한다는 거. 물론 당신 내가 원망스럽겠지. 내가 당신한테는 안 돌아가요. 은수도 당신한테 뺏기지 않을 거고요. 그래? 내일 내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결정을 내려. 무슨 결정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은수만 되돌려 주든지. 내일 이때 다시 올게.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온 세상에 남자가 밖에 나가 한두 번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냐? 난 귀머거린 줄 아냐? 아니 어따 말대꾸야? 아니 뭐 온양에선 뼈대 있는 양반집 자손이라면서 시애미한테 말대꾸하라고 배워주든? 잘못했어요, 어머님. 잘못하고 말 것도 없다. 내 집에서 나가면 그만이니까. 아니 그렇게 버티고 앉아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나가려니까. 아 네가 이 집에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관어가 집에 들어오질 않잖아. 네 걸 보기 싫어서. 아니 근데 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거야? 뭘 잘했다고? 잘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참고 살게요. 참고 살 거 없다. 누가 널 보고 참고 살랬냐? 남의 귀한 자식 출세길 막지 말고 내 집에서 나가거라. 너하고 살지 않았으면은 우리 집에 벌써 출세했다. 아 인물이 빠지냐 풍채가 떨어지냐. 산다 하는 집에서 수십 번도 더 중매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녀석이 그냥 여우한테 홀려가지고 그냥 덜커덕 일을 저질러 놨으니. 아니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날 쳐다보면 늙은이 치기라도 하겠다는 게냐? 뭐 여러 소리 할 거 없다. 네 이름 석자가 박씨집 호적에 올라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지금이라도 좋은 자리 찾아서 시집을 가든지. 안 나가려니까 관우 들어오기 전에. 아니 데리고 나가? 아 걔네 눕혀놓는 거냐? 어? 아 요즘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남의 자식 키워주겠대? 아 데리고 나가? 왜 왔어? 죽었어 하고 집이 있으라는데 보따리 싸들고 나오면 어떡해? 집으로 들어가. 어머님이 어머니 핑계 대지 마라. 사람이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어떡해? 사실대로 대답해 주세요. 뭘?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니 또 그 얘기야? 사업 때문에 그런다고 하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만 남기셨다고. 이대로 가면 공장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 내가 그 여자하고 살겠대? 당신 맘대로 해. 못 참겠으면 나가버리든지. 여보, 은수 아빠. 방맨날 올라가거라.
설마 그 집에서 널 내쫓게 하겠니? 여자 팔자 그런 것이라니 하고 참고 살아. 참고 살다 보면은 조강지처한테 돌아오는 법이다. 친정 자주 들락거려서 좋은 일 하나 없어. 올라가. 엄마, 아, 네가 좋아서 식도 안 올리고 박서방하고 살림부터 난 거 아니냐? 뭐 먹을래? 생각 없어요.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누가 한 말 거 없어. 다 당신 잘못이니까. 꼭 창구 집이 그냥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하여간 미안하게 됐어. 은수 데려와.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혼자 살기도 힘들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은수를 이뻐하겠어요? 의붓한 밑에서 크면서 무슨 서름을 당하라고요? 아니 그럼 당신이 키우겠단 말이야? 나중에 내 자식이라고 찾지나 마세요. 약속하세요. 은수를 안 찾겠다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염려 봐. 내가 다시 안 찾을 테니까. 약속했어요. 이걸로 끝난 거지? 아, 저 이거 살해 보는 데 보냈어.
찾으시오? 여기 혹시 누굴 찾아오셨냐니까요. 박관호 씨라고 누군가? 영등포에서 공장하던 아, 전에 살던 그 할머니 말이군. 이사를 가셨나요? 그 집 망해서 이사 간 지가 언젠데.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도 목이 컬컬해서. 병호가 잠깐 나갔다 올래? 네. 그래. 결정 내렸어? 그 여자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 언제요? 작년에. 보죽도 다 깨끗이 정리가 됐고. 장하시군요. 이주거리지 마라. 남의 아픈 상처 건드리는 거 아니야. 자, 은순아 좀 만나볼까? 앉으세요. 당신 말 들어봐서 나하고 재결합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걸 바래요? 해봐. 우리 당신만한 여자 없다구만. 뭐 조강 지쳐버리고 잘 되는 사람 없다고 하더니만. 집도 공장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갔더군요, 오래전에. 그 사이에 내 뒷조사하고 다녔어? 야, 빠르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재결합할 수 없다는 건 잘 알 거 아니에요. 은수예요, 그럼? 내 아들이니까. 좀 정직해져 보세요. 이봐, 나 더 이상 너하고 신경이 하고 싶지 않아. 은수 나와서 내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거 왜 이래? 아니면 내 고통이에요? 뭐라고? 그 애를 나한테서 빼앗아 가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싶으냐고요. 이봐, 내가 공장 하나 날렸다고 사람 너무 우습게 보지 마. 나도 자식 하나쯤은 아직 키울 능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당신한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은수나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야, 난 뭐 자존심도 없는 놈인 줄 아냐? 내가 뭐 때문에 옛날에 내 서른 내쫓은 예편을 찾아와서 이 숨을 다하겠냐? 솔직히 말하지. 처음에 내가 당신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닐 때 당신이 딴 남자하고 재혼했으면 내가 깨끗이 달려먹고 포기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나하고 헤어진 지 5년이 넘도록 은수안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산다는 걸 알았을 때 이봐, 당신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 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볼 테니까. 정말 남자가 생긴 거야?
은수는 못 돌려줘요. 이제 막 나오는구만. 그 앤 물건이 아니에요. 돌려주고 말 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요. 돈 품깨라 벌었으니까 변호사한테 한번 가봐. 가서 은수가 누구 자식인지 알아봐. 누구한테 권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아무도 안 계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할머니. 니지요. 저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이 누구야? 은수 어머 말이냐? 우리 며느리 아니냐? 잘 왔어. 착한 며느리가 날 찾아줄 줄 알았지. 몹쓸 시임이지만 찾아줄 줄 알았어. 손이 천벌을 받았지. 받아 싸고 말고. 내가 은수애비한테 그랬다. 너나 나나 착한 며느리 내쫓아서 이런 꼴 당하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며느리 데려다 같이 살자고 말했는데. 어머님이 모레 퇴원을 하세요. 그러세요.
명자 씨가 며칠 안 오니까 보고 싶다고 해서 저녁 때 집에를 갔었죠. 은수 아버지 일로 고민하시나 보군요. 은수 이모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대로 남는가 봐요. 명자 씨, 죄송해요, 김 선생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제 얼굴을 쳐다보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제가 단념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그 사람은 은수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 이상으로 전 은수를 훌륭하게 키울 자신 있어요. 그 아이의 성이 김씨든 박씨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그 애를 사랑하고 은수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꼭 필요한 나입니다. 명자 씨와 은수를 지켜주겠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합니까?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단지 윤수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인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수 뺏어가려고 해요, 그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지난 5년 동안 명자 씨와 은수를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있대요.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양육권이 있대요. 문제는 그것뿐입니까? 만일 우리가 은수를 키울 수 있다면 불가능해요, 그건. 법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길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작은아버지가 변호사세요. 만나서 상의를 해보겠어요. 절대로 은수를 뺏기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전 그 애 없이는 못 살아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애만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다. 아니,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도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동거한 사실이 있으니까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지난 5년 동안 그 사람 모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다른 여자와 결혼신고를 하고 살았고요. 근데 어떻게 그의 양육권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겁니까? 가족법상 자식은 애비의 성을 따르게 돼 있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생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데 생부가 살아있는 한 그건 절대 불가능해. 네. 만일 그 사람이 그런 권리를 포기한다면요? 그렇다면 양자 입적이 가능하겠지?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단 말씀이시군요. 그런 셈이지. 그 사람은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래도 할 수가 없어. 그 생부가 그 자식을 원한다면 그 아이는 생부에게 돌아가야죠. 재판을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앞뒤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또는 경제적인 능력, 요컨대 지난 5년 동안 그 아이와 그 아이 어머니가 받았던 고통 같은 걸 법에다 호소를 한다면 시간은 지연시킬 수가 있겠지. 하지만 결국은 단념해라. 작은아버지,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생부라고 해도 그 아이를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겠죠? 물론 그건 안 되지. 만일 이쪽에서 끝까지 그 아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한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그쪽에서 친자 확인 소송을 하겠지. 결국은 그쪽에서 이긴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쪽에서 항소를 하면요?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거냐? 시간은 얼마나 끌 수 있죠, 작은아버지? 그동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아이에게 고통만 줄 뿐이야.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법정에 내세워서 무슨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한테 돌아가면 불행해질 게 뻔해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키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그런데 왜 이런 법이 생겼습니까? 법이란 말이다. 인간 생활의 최대치를 구하는 약속이야.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 하지만 악법도 법은 법이란 말이죠. 그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야지. 모종이 있다면 부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네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해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네 자식이 아니야. 그건 따로 떼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아버지. 그 두 사람은 하나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맙습니다, 작은아버지. 방법이 있대요? 내가 은수 아버지를 만나보겠어. 아직 포기해서는 안 돼.
도망이라도 치겠다는 거야? 난 죽으면 죽었지. 그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아. 온수 안 뺏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언니도 아니 무조건 도망친다고 해결이 돼? 그 집에서 쫓겨날 때 단돈 10만 원 가지고 나왔어. 그 돈도 그 인간 무릎 앞에서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은수 생각하고 꾹 참았어. 시장 바닥에서 안 해본 장사 없어. 리아 거 속에다 담요 깔고 은수 거기다 재우면서 볼빵 장사도 해봤고 어디 가서든 새로 시작해. 그 고생보다 덜할 거야. 어서 은수나 찾아와. 언니가 왜 도망을 쳐? 언니가 무슨 죄인이요? 동식 씨는 어떻게 할 거야? 은수만 있으면 돼. 난 왜 언니 생각만 해? 나중에 은수가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은수가 왜 불행해서? 언니나 나나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아버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럽다는 거 잘 알잖아. 그런데 은수를 어적도 없이 키울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자식이 뭔지 알기나 해? 언니! 어디 가서 은수나 찾아오라니까! 한잔 하시겠어요? 술 못합니다. 왜 날 찾아왔는지 알고 있어요. 은수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집에 나도 2명이 주집을 갖다 드려. 우습죠? 내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은수 엄마는 끝까지 날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내가 손만 뻗으면은 늘 내 손이 닿는 그런 자리에 있을 줄 알았죠. 난 그런 남입니다. 이기적이고 뻔뻔스럽고. 한잔 안 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난 은수 엄마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도 다 망했고 죄값을 받은 셈이죠. 망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그래, 은수 엄마를 찾아가서 당장 빌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염치도 없더군요. 뭐라도 손에 안에 쥐고 나서 가서 빌든지 하자고 말이야. 김영, 나 김영한테는 유감 없어요. 은수 엄마 좋은 여자입니다. 잘 살 거예요. 하지만 은수는 안 됩니다. 은수는 안 돼요. 뒤늦게 나도 정신 들었다 이겁니다. 내 새끼 데려다가 내 손으로 키우겠습니다. 김영 생각에는 내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나도 말입니다. 사람 구실 좀 하면서 살겠다 이겁니다. 뒤늦게 나도 철이 났습니다. 주제 넘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윤수에겐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 애를 교육시키고 부양할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명자 씨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계시다면 은수도 단념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라도 은수 생각을 안 한 날이 없다고 한다면 김영 웃으시겠죠. 웃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난. 은수 엄마가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은수를 이만큼 키우듯이 나도 그만한 각오는 돼 있어요. 김영만큼 내가 은수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못해줄지는 모르지만 은수 엄마만큼은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김영이나 명자는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난 그애 하나뿐입니다. 은수는 아버지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더더욱 알려줘야죠.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박은수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걘 김은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박은수예요, 그앤. 여기 얼마야? 예, 1,500원이에요. 내 앞으로 달아놔요. 아니 외상값 언제 다 갚으려고 그래? 엄마. 어서.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명자 씨가 은수를 데리고 종적을 감춘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은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 은수는 그 사람한테 돌아가야 해요. 기다리죠.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은수가 크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엄마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라고요? 아직 희망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은수를 키우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래요. 마음이 변할 겁니다. 은수가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은수가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불고 그러는 거 생각하면 내가 죽겠는 걸 어떡해. 미안해요, 덕식 씨. 안 됩니다. 명자 씨마저 불행해져요. 아니 우리 셋 다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는 안 돼요. 하나씩 해결합시다.
우리가 합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은수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은수가 우리한테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은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웬 돌아옵니다. 우리마저 불행해지면 은수도 불행해져요.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모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명자 씨의 모정을 미끼로 명자 씨를 붙잡으려는 겁니다. 명자 씨와 은수가 내겐 모두 소중합니다. 오늘입니까? 은수를 보낼 겁니까? 아버지니까요. 할머니네 집에 가는 거야, 엄마? 그럼 아저씨네 집에 가는 거야? 그럼? 그냥 은수 새 옷 사온 거야. 그럼 나 어디 가는 거야, 엄마? 말해줘, 엄마. 은수야, 있잖아. 말하지 마, 언니. 안 올지도 모르잖아. 이모 왜 그래? 은수야, 앉아봐. 어서. 뭐, 엄마?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알아.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안다니까? 엄마 걱정 마. 나 아저씨하고 친해. 이러라, 은수야.
가족법상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돼 있어. 하지만 이건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만일 정말 은수를 위해서라면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모종이 있다면 부종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하지만 그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버렸었습니다. 그 애를 사생아로 만들 셈이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긴 해?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호입니다. 강계순입니다. 지금 보내드린 드라마 게임 어떤 모정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 많은 느낌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강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느낌? 저는 여자 입장으로서 참 안타깝네요. 네. 그 모성애라는 것이 네. 그 새로운 생애를 개척해 나가는데 얼마나 네. 커다란 그 장애 요소가 되는가, 또 우리나라의 가족법이 얼마나 모순돼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개체로서 독립된 한 인격과 인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접어두고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애정과 능력이 있는 쪽에서 키워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프랑스의 문학가 로망 롤랑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전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도 자신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정신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맺어졌던 과거와 또 모종까지도 끊어버려야 되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그 과거에 있었던 모종이나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밝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이러한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조언과 귀한 의견으로서만이 방향제시가 될 줄 압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난주에 보내드린 오늘은 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소개해 올리겠는데,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은 의견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 시간에 그걸 다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만을 몇 가지 뽑아서 보내드리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부산시 동구 수정 4동에서 김재문 씨가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두 분의 삶은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축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큰 불행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에 숙경 씨의 갈등과 절망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결혼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이런 불행에서도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며 정의로운 행동이라 믿습니다.
숙경 씨가 남편에게 돌아가는 모습은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희망을 갖지 못하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작은 희망마저 없다면 참기 힘든 것이니까요. 영원한 슬픔은 결코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오늘의 슬픔을 극복하면 내일은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 교이동에 사시는 안상부 씨의 의견입니다. 남편을 위한 희생을 포기하려는 절망적인 숙경 씨에게 한 가닥 희망과 용기를 주신 시골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숙경 씨는 아픔을 인내해야 합니다. 두 분의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끝이 없다라는 교장 선생님의 절실한 삶의 교훈대로 살아갈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소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남편의 영원한 반려자로서 아내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서 황민서 씨가 보내주신 의견 소개 올립니다. 숙경 씨에게 주어진 운명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동정은 갑니다만 그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숙경 씨가 동욱 씨의 장래를 보고 결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씨의 헌신적인 사회 참여에 감동하고 함께 동반할 수 있다는 사랑이 싹텄기에 함께 운명의 길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어머니도 딸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자랑스런 딸의 삶에 감동의 박수를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욱 씨가 입원했을 때 기도하던 마음과 처음 만날 때의 소박한 마음으로 보살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승화시켜 나간다면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베풀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에는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서 보내신 이영숙 씨의 의견입니다. 드라마 게임 오늘은 비를 보고 숙경 씨의 힘들고 비참한 모습이 10년 전 나의 경우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서 앉고 서지도 못하는 뇌졸중 환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남매가 희망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남편 간호에 정신없이 바빠서 절망하고 좌절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직하여 감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은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다면 머지않아 숙경 씨와 동욱 씨의 앞날에도 청명하고 밝은 햇살이 빛날 것입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몇 분의 선택된 의견을 봐도 모두가 숙경이 주인공 숙경이의 격려 그리고 좀 더 다른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러한 것을 행해달라 하는 뜻은 대개 이 작품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심성이 야누스적인 이런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처음 마음 먹은 그대로만 해달라는 그런 격려가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이영숙 씨 같은 분은 자신이 꼭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역경을 딛고 일어서라 하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장 선생님에 대한 빛 같은 거 그건 뭡니까? 그건 사도간의 어떤 참 정의죠. 그리고 참 현대에 드물 그런 아주 미담인데 이런 것들을 뭉쳐서 이 숙경에 대한 얘기로 집약이 되는데 어디 한 말씀 해보세요. 근데 여기 많은 격려의 편지가 와 있는데요. 이 드라마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숙경이 어머님께서 한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치 건너 두치 아니냐.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숙경 어머니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만일에 내 딸이 그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과연 내가 흔쾌하게 그래 너는 그 사람을 뒷바라지하면서 일생을 고생 속에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꿈과 희망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이며 또 우리의 위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숙경이가 그 동욱이와 저희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는 뭔가 우리 주변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네.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뜻으로 결합했거든요. 네. 내가 참 예기치 못한 일로 이렇게 병마에 쓰러졌는데 그러나 숙경 씨는 그 역경 속에서 이 동욱이를 병을 회복시켰죠. 네. 아직은 정상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런 정성과 노력과 또 그 깊은 사랑이 있다면 아마도 앞날에는 더 좋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또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의 미묘한 점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기치 않은 불행이 온다든가 혹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 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인생이 자꾸 변모해가고 그런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숙경 씨가 지금 절망하는 것 또 숙경 씨 어머니가 절망하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인생을 한번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앞날에 올 것은 우리의 뜻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또 더 큰 고난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하는 마음, 그런 용기를 갖고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숙경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치 건너 두치다 얘기하는데 정말 이해가 가죠. 둠의 산골에서 그 없는 살림의 쪽에서 서울의 대학까지 나왔는데 결국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가 되는데 인간의 그 가치는 그 행복의 가치죠. 물질적이나 사회적인 지혜만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고집도 이해는 가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그 동욱이가 그 남편이 불행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었을 때에 자기 딸이 꼭 그 사람에겐 필요한 사람인데 그걸 외면하고 너의 행복을 찾아가라고만 한다면은 참 이거는 동물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그 뭐가요? 약육강식과 뭐 다를 게 있느냐 해서 사회적인 문제는 일어나는데 어머니의 심중은 10분 이해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그저 슬퍼할 뿐이죠. 그죠? 슬퍼할 뿐이고 또 하나는 그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숙경이는 그 기도를 하죠. 기원을 합니다. 그저 살려만 달라고. 그래서 그 뜻대로 동욱이는 살아납니다. 살아나지만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그때 이제 숙경이는 이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참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많은 그 시련을 다 겪으면서 하나의 도피처를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은 지금의 동욱이가 아니라 옛날에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던 그 사람이지 지금은 아니다 하는 벌써 발뺌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할 만큼 했다. 벌써 이제 하나의 그 보상 심리, 이제 그 공치사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벌써 그 불행에서 나는 더 들어가지 않겠다는 안간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쯤은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우리 인간의 그 본능, 하나 이기주의적인 하나의 본능이 여기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러한 그 양면성을 가졌는데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숙경이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소위 생각하는 게 동욱이 곁으로 가는 걸 불행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행을 선택해서 역시 동욱이한테 가는 과정이죠. 이것은 또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일면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개인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본능도 있지만은 남의 불행을 외면할 수 없는 일면,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것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율배반적인 것에 항상 당혹하고 또 항상 갈등을 느끼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그 프랑스의 작가 까뮤의 그 구토 속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적어도 그 자기가
인간은 경멸받을 수 있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찬양받을 점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 내부에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이나 유지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숙정이가 남편에게 돌아갈 때에 그때의 체념, 인생에 대한 체념과 불행을 느끼고 가지 말고 남편한테 가는 거를 차라리 용기 있는 용단으로 인생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내 남편에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살려냈듯이 그의 의식도 곧 옛날로 내가 환원시켜 놓을 수 있다는 의식, 그러한 그 의미심장한 인생에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적인 걸로 가져왔더라면 우리가 더 마음이 슬프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떠셨는지요? 그렇죠. 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요. 예. 우리의 이상이죠. 그러나 이제 숙경 씨가 그렇게 갈등을 느끼는 것도 네. 아까 그 인간의 양면성 같은 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양면성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동물은 단세포적이고 네. 인간은 그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갈등하고 또 부단히 향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것에도 반드시 그 도덕이나 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만일 통옥 씨가 건강한 상태로 어떤 결함이 나타났다면 그건 헤어질 수가 있죠. 네. 헤어져도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그 헤어진다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러나 그가 지금 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버릴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적 어떤 양심, 윤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서로 그 행복을 찾아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고 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그 숙경 씨가 여기서 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그 동욱 씨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네. 아직 나이도 젊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부당한 얘기고요. 네. 비록 숙경 씨가 그 이기적인 그 행복 추구에 대한 그 본능이 작용하더라도 네. 뭔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처음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네. 한 사람으로 그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우리들의 희망사항이 좀 충족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네요.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교장 선생님이 숙경이의 그 정신적인 방향을 잡아주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소재 더욱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보내주실 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의 소재를 보내주실 곳은 우편번호 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61호 드라마게임 담당자 앞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재 그리고 의견은 채택된 소재는 소재료와 또 채택된 의견은 기념품을 보내 올리겠습니다. 입춘이 그저께 지나갔죠? 네. 환절기입니다. 네, 뭐 환절기도 되고 또 봄 소식도 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즐기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그러고 있나? 자주 체하고 헛배만 부르고 소화가 안 돼. 자, 아크라톤일세. 아크라톤? 약해진 위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위장치료제 아크라톤. 이제야 자네 활발해지겠네. 잘 체하고 헛배가 부를 땐 아크라톤. 나 활발해졌어. 위장을 활발하게 아크라톤. 겨울 여행, 겨울 피부에 자연이 스민다. 주다낙 세시봉 화장품. 민감해진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주다낙 세시봉 뉴트리티브. 겨울에 더 피어나는 순수한 자연 피부. 주다낙 세시봉 화장품. 한국 화장품.